네, 그러네요. 그냥 뭐하고 지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 오랜만에 보는 거야. 제가 어디 간 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아프셔가지고 오랜만에 뵙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가?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뭐, 이제 점점 괜찮아져요.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은 좀 이제 철학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야지, 이제. 이 시간과 네, 시간과 이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제 명리적으로는 시간을 이제 우리 하늘이라고 그러는 거고, 하늘이라고 그래서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간을 땅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지라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럼 이 시간과 공간 사이에, 그럼 시간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이 파동을 의미하는 거야, 파동. 파동. 이 파동이 뭐, 10개의 파동이 있다는 거죠. 파동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밋밋한 파동이 있고,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고, 옆으로 퍼진 파동이 있고, 뭐, 위에서 움직이는 파동이 있고, 아래로 움직이는 파동이 있고, 또 아래로 내려오는 파동. 즉, 이 파동의 종류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게 파동. 뭐 어떻게 구분이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상승의 파동과, 예? 밑으로 네, 내려오는 하강의 파동. 예?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 상승하는 모습, 파동도 보니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있고, 좌우로 상승하는 게 있고, 예? 하강하는 것도 보니까, 뭐야, 천천히 내려오는 하강이 있고, 급하게 내려오는 이렇게 하강이 있다는 거죠. 천천히 급하게 내려오는 이 하강. 즉, 이런 모습. 그럼 요런 것도, 그 다음에 이 상승과 하강 사이에 어떠한 이, 이 분산만 쭉 하는 그러한 분산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응축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큰 네 가지 파동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요것이 이제 그 어디로 발현되냐면, 이제 반드시 시간은 반드시 공간 속에서 그 모습 형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 없음. 이 공간을 우리는 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라, 보이지 않는 형태. 이건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무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형이고, 이거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반드시 시간은 공간을 만나야만 비로소 무언가 실현된다. 그러면 이 공간은 뭐냐? 이 공간은 뭐가 있어요? 공간은 바로 입자가 되는 겁니다. 입자. 공간은 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입자가 12개가 있다, 1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입자의 모습이 1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2가지 입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파동이 통해서 입자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네, 요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우리는 기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작용. 그 다음에 공간은 질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기에 시간과 공간의 변화되는 여기 이제 이게 만물이 되는 거예요. 만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인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천지인 사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요 파동과 입자 사이에서 인간은 항상 어떻게 배워? 파동으로는 움직임을 의식하고, 이 입자로서는 뭐야? 어떠한 진동을, 즉 변화되는 것을 얘기한다. 이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입자가 자꾸 변화되는 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진동이라고 하는 거야, 진동.
또 이렇게 진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요 인간이 이렇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요 만물 인간들은요 이 입자의 진동에 의해서 수시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야. 즉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대시오. 뭐야? 뇌는 24시간이 모자라. 예? 심장도 역시 24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뇌와 심장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는 전부 다 이제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거. 바이오리듬. 네. 바이오리듬.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이 변화가 없다? 이거 다 생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억누르는 사람이 있고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표출과 유지력. 그러니까 표출력과 유지력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 자기 기분 따라 살아보면서 이게 사람이 아니지, 이게 동물이지 뭐,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들은 자 기분 좋으면 그냥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기분 나쁘면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개 키워봤죠? 네. 개새끼도 그래요, 개새끼도. 그러니까 개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개자식이라 그래야 돼요. 이게, 욕이, 내가 옛날에 욕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욕 연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전부 개 자식이라고 불러야 돼. 개 새끼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되더라고. 네. 개 자식, 이런 개 같은 자식이지, 뭐, 개 같은 새끼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잘못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개 같은 자식이라고 해야 돼, 자식. 사람은 자식이라고 그러고, 이 동물들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요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개새끼, 개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개자식이 욕이지. 이런 개자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 대가리와 머리 있잖아요. 대가리. 네. 대가리. 개대가리. 이게 욕입니다. 북한에서는 개새끼라고 안 합니다. 이런 개대가리라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듣도 보지 못, 한때는 욕에 빠져갖고 욕 연구를 많이 했지. 욕도. 어? 왜 그렇게 욕에 빠지셨답니까? 욕이가 이 하고자 할 욕자더라고. 나의 감정 표출이 욕이 최고더라고. 아, 네. 욕은 나의 이제 그 감정 표출이에요. 감정 표출. 이 사람은 무조건 욕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 욕을 안 하고 살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욕을 많이 할수록 사람은 건강해져. 사람은 진짜 남 욕하면 안 되고 혼자 이제 욕을 이제 욕이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하면 안 돼요. 쌈나요. 욕은 누구한테 해요? 나한테 해야죠. 나한테. 이 개자식을 만난 내가 잘못된 거지. 개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지. 네. 욕을 상대방한테 하니까 쌈나는 거야. 욕을 나한테 하란 말이야, 나한테. 그거 이제 뭐, 다 내 탓으로 쏘이다. 이 천주교의 사상은 난 너무 좋아해. 다 내 탓으로 쌓이다. 다 내 잘못이야. 욕은 나한테 하라는 거야, 나한테.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파동을 배웠고, 우리 이제 입자를 쭉 배워가는 겁니다. 그럼 파동에는 각각의 이 속성이 존재하는 거고, 이 입자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입자의 특징이 다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은 12가지 특징을 갖고 살아가요. 12가지 범주를 넘어가 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이 생각의 속성은요, 이 4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직, 좌우, 천천히, 급하게. 네. 이거 다 이거지 뭐. 맨날 우리가 하는 거 봐요. 늦어도 좋아, 천천히.
너무 고주면 안 되니까 쉬워질 줄도 알아야 돼. 맨날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매일 좋을 순 없지만 매일 웃을 수는 있다. 좋은 말 아닙니까?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매일 웃을 수는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웃는다는 건 참 가식이에요, 가식. 그러니까 많이 웃는 사람 있죠. 많은 미소, 이 사람은 음흉한 사람이에요. 맨날 우는 사람 있죠.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네. 욕 잘하는 사람 진짜 쿨한 사람인데 맨날 칭찬하는 사람 있죠. 진짜 이거 은큼한 사람입니다. 결국 칭찬이 욕이고, 어? 웃음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고사성어로는 이게 이제 세옹지마죠, 세옹지마. 근데 명리로는 희기동소라 그래요. 세옹지마는 이 좋거든 나쁘든 간에 반드시 이 세옹지마 희기동소의 공통적인 작용 반드시 뭐야? 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작용. 세옹지마가 변방의 말이잖아요. 네. 변방의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세옹지마가. 이거 뭐야? 자기 자식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잖아.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 때 얘는 군인으로 착출이 안 되니까 얘만 살아. 그 다음에 제가 키우던 말이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새끼랑 와이프 데리고 들어와. 이런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희귀동소가 다른 말로 이 서양어에서 희귀동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제로섬이라고, 제로섬. 썸이라는 거, 제로섬. 합해봤자 0이라는 거야. 즉, 좋고 나쁨과 기쁨과 꺼린 것들은 같은 곳에 있다는 거야. 같은 곳에서. 희귀동소. 우리는 희귀동소를 모르고 우리는 한쪽만 본다. 우리가 달을 보면 우리가 보는 달은 한쪽만 보는 겁니다. 뒤를 못 보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시각과 시선은요, 한쪽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한쪽밖에. 그래서 사람이 애꾸눈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이 두 개지만 보는 거는 눈 두 개가 멈춰서 한 컷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뒤를 보고 하나는 옆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양쪽으로. 못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각각 보는 방법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에 두 가지가 맞춰서 한 군데 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A라는 현상을 보고 이거를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이 서로 보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해요. 산이 정상에 있는데 산이 정상이잖아. 산 정상. 어떤 사람은 A에서 출발했고 어떤 사람은 B에서 출발하니까 각자 올라가는 방식이 틀리잖아요. 하지만 가는 방향은 똑같다는 거야. 목적지는. 이게 사람이 말하는 눈이라는 거야. 눈. 사람의 눈이 이렇게 좌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좌우가 되는 거야. 좌측을 중심으로 올라가느냐 우측을 중심으로 올라가느냐. 근데 결국 목적지 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중앙이 되는 거야. 중앙. 항상 이런 개념이죠. 항상 이런 개념들이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표시할 때 우리가 이제 화살표라고 화살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화살표 뜻이 이 뜻이에요. 희귀동소. 명리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 희귀동소라는 말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네. 그럼 나쁜 일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돈을 벌었어. 그럼 이 돈이 내가 번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남이 손해본 거예요. 네. 남이 손해본 거잖아. 네네.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 세상에 있지는 딱 하나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역지사지만 잘하면 세상 사람들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항상.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거지. 우리 아이 대학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응? 응? 우리 아이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달라는 소리는 남이 어떻게 됐든가 신경 안 쓰겠다는 거. 오로지 우리 아이만 생각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된 게 아니라니까. 남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된다는 것은 남이 못 됐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세상이. 어? 선생님이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하고 막, 매스컴도 타고 막 했잖아요.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은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법만큼 쓰라.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그 기가 막힌 원리인 바로 11조입니다.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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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든 세금이 10%의 세금을 붙인 이유가 바로 11조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11조인지 아세요? 이 하늘이 10개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려오는. 그래서 모든 세상이 10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1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9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9개라는 거, 9. 10이 되는 순간에 세상은 멈춰버려요. 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10이잖아요. 근데 10이라고 안 하고 다시 이제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주명리는 전부 구진법이에요. 구진법. 모든 이론이 다 구진법이에요. 모든 것은 구진법으로 돌아가게 돼서 구진법. 즉,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10. 그러면 사주명리에서 갑부터 임수과장이 딱 1부터 9예요. 개수가 뭐예요? 10입니다. 명리학에 이렇게 개수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개수란 글자가 되게 무서워 보이죠? 개수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합니다. 원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다. 임수는 뭐야? 모든 것이 모였다 합니다. 모든 것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였다.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완전해진 상태를 우리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임수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잡벅 기질이 강해요. 잡벅. 네. 잡벅. 네. 그냥 저희가 완전체라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개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뭐라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다. 모든 건 이거라는 겁니다. 이 사주명리가 왜 천간은 10개인데 왜 사주명리는 8자밖에 안 쓴지 아시죠? 임계라는 글자 때문에 그래. 임계라. 그래서 사주명리에서 임계는 사주명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주가 되는 거고, 월주가 되는 거고, 일주가 되는 거고, 시주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건 윤회? 자연이에요, 자연. 자요? 요게 인간의 삶의 흐름이에요. 인간의 삶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다, 뭐, 결국은, 여기서 맞아요. 여기, 즉, 임계에서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갑이. 네. 그리고 자연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일가는요, 무기토의 토. 토라는 거, 토. 우리가 말하는 일가는, 일주는 토야, 토. 즉, 의식세계와 인식체계, 이 위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선생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선생님을 설명한 게 뭐예요? 저는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러이러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저는 집에 뭐 루이비통 백이 몇 개 있고 집에 뭐가 차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가 얼마고 그건 뭐야? 사람이 저는 어떠어떠한 뭐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우리 집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랜저를 타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서 중학교 때부터는 뭐 벤츠를 탔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또라이라 그러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명품 아니면 안 입었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내가 몇 년 전에 어떤 애가 자기소개서를 쓰길래 야 똑같이 자기소개는 다 이렇게 가치관과 살아온 거 쓰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 집이 부유해서 저는 짜장면을 안 먹고 저는 항상 중국 레스토랑 가가지고 항상 그런 거 먹고 우리 집에 차는 그랜저였고 저는 출발부터 남들보다 좀 환경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저는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학원도 강남으로 다녔고 이런 거 하면서 실제 걔 붙었어요. 삼성에. 네.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거 쓸 생각을 했냐고. 내가 뭐라고 시켰냐. 이렇게 맨날 허무맹랑 하지 말고 현실적인 거 얘기해라. 현실적인 거. 현실적인 거. 맨날 의식세계와 인식체계만 얘기하지 말고, 네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 학원도 어떤 학원 다녔는지, 구체적으로. 반에서 몇 등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쓰라는 거죠. 그게 자기 PR 아닙니까? 요즘 애들 PR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때는 저는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다 떨어져요. 요즘에 쓰고 저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저는 집안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해외 연수를 자주 다녔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교류하면서 어떤 사람들과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뜬구름 잡는 토 얘기하지 말고. 그게 이제 팔자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발은 좀 약간 사색적인. 결국 임계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에? 임계가 있는 사람은 이 자연에 이렇게 순응하려는 자연에 순응하려고 하고 자기가 남을 순응시키려고 해요. 순응시키려고 해요. 자연에 순응시키려고 해요. 임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임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연에 이게 자연 자체니까. 요런 모습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있어요. 요거를
그 누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임계가 다 임계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수가 없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수가 왜 없어요? 사람이 자체가 수인데 수에서 나온 건데. 너 어디서 나왔니? 너는 불구덩이에서 나왔니? 그럼 물어봐봐요. 전부 수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은 그래 수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수에서. 그래서 사람의 조상은 어류예요. 어류. 이건 진화론적 관점에서 어류. 우리 이 진화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과연 인간이 마지막 진화 단계니까 더 나갈 건가? 더 나가야 되지 진화 단계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에? 그러면 단세포에서 이 다세포로 갑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갑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전화 왔어요? 네. 사람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면서 여기서부터 음양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모든 생명은 암수 동체였어요. 암수. 거짓말 치지 말라고 진짜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네? 처음에 하나님 만들기 뭐예요? 그 다음에 아담 속에서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아담이 암놈일까, 순놈일까? 네. 저는 아담이 암놈이었을 것 같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암수 동체니까. 암놈. 원래 태아가 성별이 구분지어지기 전에 그 여성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암놈이야, 모든 건 뭔가. 남자가 나이 먹으면 여성화 되고, 여자는 남성화 되잖아. 네. 그런 겁니다. 그럼 여자에서 음의 삶은 음은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남자는 양의 삶은 전부 자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남자들은 물질적 욕구가 강해지는 거고, 여자들은 정신적 욕구가 강해지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이게 이제 사주 명리를 통해서 이런 사주 팔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거 흐름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지난번에 우리가 신월가장 했었나? 아니요, 저희 신월 안 들어가고 미토까지 했는데. 이제 미월가장 했죠. 그러면 이제 네. 이 미월의 가장 포인트는 이제 미토의 포인트는 이제 더 이상 이 즉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뭐야? 없다예요, 없다. 미어르신 이유는 이 목이 결국은 없다는 겁니다. 미어르신 하면. 반대로 축월이 지나면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금이 없다는 겁니다. 금이라는 어떤 사물적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항상 요 개념은 항상 축과 미는 요거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물의 어떤 이 교환이라는 거야. 사람과 사물이 이렇게 해 돌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 사물 없었다 있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미월인데 목이 많아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없는 놈이 설치되는 거잖아요. 없어져야 될 놈이 설치되잖아요. 네.
없어지려면 설치되는 거고. 축토가 있는데 금이 많은 뭐야? 없어져야 놈이 설치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금은 자기 설치면 안 되고, 미토가 있을 때 목은 설치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안 설치는 전부 보좌적인 역할만 해야 되는 거야. 보좌적. 그럼 미열이부터 누가 설치는 거야? 미열이 일부터는 이후 금이 설쳐야 되잖아요. 금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드러난다는 거야. 축월 이후부터는 좀 뭐가 드러난다고? 예? 목이 점점점 드러난다 이거. 네. 겁니다. 얘네들 여기 전부 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면 돼. 보호자. 보호자 역할. 보호자. 그럼 미열의 목일간이, 그럼 이게 이제 어떠한 의미냐면은, 얘가 태어난 월이 미월이라고 쳐봐. 어? 그럼 얘가 일간이 목일간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한테 뭐라 그래? 너는 보조적 업무를 해라. 보조적 생각을 하고, 여기에 봄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그럼 너는 보조적 행동을 해라 이거야. 그래야지 네가 대우받고 거기서 조용히 다시 너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다. 대우받는 것은 이제 을목이 되는 거고, 꿈을 만들어거나 새롭게 꿈을 만들어내는 간목이 되는 겁니다. 네 꿈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하라면 돼요. 그거 하라고 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금일간이고, 여기에 그래서 가을의 글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주도적으로 해라. 주도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건 주도적 행동을 하라. 주도적 행동은 뭐야? 대우받을 생각 하지 말라는 거야. 열심히 검증받으라. 검증. 네 뜻을 네가 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자꾸 검증받으라. 검증받아라. 검증받아라. 그래야지 너의 환경이나 터전을 얻을 수 있다 이거지. 검증받는 것은 뭐야? 경금이 되는 거고, 환경과 터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신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미월이었다는 거죠. 축월은 여기 반대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런 거죠. 요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미월에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드디어 신월에 드디어 신금에서 드디어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신금을 배우는 겁니다. 신금을 배운다는 겁니다. 신금은 드디어 이제 만물을 뭐 간단하게 사람이라고 하지 뭐. 사람이 드디어 뭐야? 성체, 즉 홀로서기 성체를 이루었답니다. 사람이 성체를 이루어 홀로서기 됐다. 즉 뭐야? 사물화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네. 인간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잘 안 나는 겁니다. 신금 있는 사람들, 천간에 경금 있는 사람들, 사람 냄새 더럽게 안 나요. 근데 반대로 천간에 간목 있는 사람들, 지지에 인목 있는 사람은 이거 너무 사람 냄새가 나와요. 이거 호라비 냄새. 오늘 과부 냄새라고 그래. 과부 냄새, 호라비 냄새. 맞나?
호러미 냄새라고 그래야 되나? 호러미 냄새라고 그래야구나. 호라비가 아니라 호러미 냄새. 아비 어미니까. 호러미 냄새. 호러미 냄새가 나는 겁니다. 호러미 냄새. 즉, 여기 어미와 아비, 우리 여러분들 어미와 아비 있잖아요. 어미라는 것은 모으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 아비라는 뜻이 뭐냐면 펼치는 사람. 펼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미는 항상 우리 이 어미가 모은다는 거, 모은다, 어미. 아비는 뭐야? 자꾸 펼치는 사람을 아비라 그래, 아비. 겁니다. 자꾸 호러미 냄새가 난다는 거.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모은다. 이거 호러미, 살기, 이걸 우리는 이제 살기라고 하는 거고, 펼치는 걸 우리는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펼친다. 생기. 이렇게 표현을, 어미, 아비의 뜻이 이겁니다. 생기. 야비라는 글자와 어미라는 글자에서 요런 것 때문에. 뭔가 살기 모으는 것들, 모으는 사람들. 그럼 그 싱그런 뭐 호러미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뭐야? 사람 자꾸 뭘 모으려 그래. 자꾸 모으려 그러는 거야. 그럼 인이나 감목은 자꾸 뭐 하려고요? 호라비 냄새가 나니까 자꾸 뭐야? 펼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가 냄새가 심해요? 친분이 심할 것 같은데. 호라비가 냄새가 심하잖아. 호라비 냄새예요. 호라비 냄새잖아. 호러미 냄새 자꾸 내숭 떠는 사람들. 아, 네. 호러미 냄새 자꾸 냄새 풍기잖아, 냄새. 이거요, 바로. 이 원숭이는 되게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바나나 먹고 있는데 남이 먹는 거 뺏으려고 가. 근데 호랑이는 자꾸 냄새 피우잖아. 여기저기다 오줌 갈고 다니잖아. 자기 구역이라고 하면서 자꾸 냄새를. 호랑이가 이렇게 여기저기 자꾸 오줌 뿌리는 것은 암놈을 유혹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암놈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도 이제 유추해석할 수 있으니까 신은 이제 그런 거예요. 즉, 좋은 말로는 이제 홀로서기 한다는 거죠. 홀로서기 이제. 왜 이제 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금이라는 과정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혼자 살아보겠다. 이런 개념이죠. 홀로서기. 그러니까 남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지. 이제 나만의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집으로 퇴근 준비하는 거예요. 퇴근할 거다. 이는 뭐야? 집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출근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도 인지하면 돼요. 인이 많은 사람, 인어리 태어난 사람 되게 부지런해요. 빨리 회사 가서 일해야지. 그래서 그 신이 많은 사람 뭐야? 농땡이를 잘 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 태어난 시가 신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태어난 사람이 신시다고 한마디 하세요. 개인적으로 뭐 취미생활 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됩니다. 취미생활 하고 계세요? 취미생활 있으세요? 그러면 있어요. 시지가 인이나 갑이다. 취미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빨리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일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요.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이나 갑은 이건 봄이잖아. 봄을 시작하려고 이거 가을을 시작하려니까 봄의 어원이 뭐라 그랬죠? 보다잖아요. 보다.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뭘 보냐? 이건 뭐 환경을 살피려든가 뭐 터전을 살피든가 아니면 뭐야? 타인을 막 살피려고 하는 거야. 타인을.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의존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의존적 성향. 근데 그러면 뭐, 이 가을의 어원이 뭐죠? 가리다. 자꾸 뭔가 가리려고 그러는 거야. 흑백을 가리려고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전 터전 똑같은 거니까 그거를 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환경과 터전 타인들을 자꾸 가리려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야? 의존적 보니 독립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독립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신금이 어딨냐, 경금이 어딨냐 딱 찾으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독립적 요소가 많이 있는지. 뭐 내가 사주의 간목이나 인목이 어디에 있는 거 보고 내가 어떤 뭐 관계와 어떤 적 성향으로 의존적 성향이 나도 모르게 있는지. 그러면은 이 봄은 간목과 을목의 시간이잖아요. 네. 가을은 경금과 신금의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양은 생각적인 면이고 행동적인 면이라는 거죠. 을은 경도 생각적인 면이지만 이거는 이 신금은 행동적인 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경과 갑은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해. 그렇지만 을가시는 행동 쪽도 그렇게 해. 그래서 신금이 있는 사람들은요 되게 가려요. 제가 이제 신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간도 있고 월간도 있잖아요.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월간으로는 사회성이고 일간으로는 나의 인식 체계와 이제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그래. 가리려고. 독립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근데 직업적 요소도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죠.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경금들은 생각만 그렇게 하고 이제 행동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신금들은 이미 생각을 이미 정리했고 이제 행동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간목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만 을목은 그 생각을 넘어서 행동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병화근은 병화를 읽지 말라니까. 병화는 뭐예요? 가불을 다 갖고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병화의 본질은 가불이에요. 가불. 가불, 즉 봄에 생각과 행동을 다 끝낸 놈이니까 병화는 뭐야? 새로운 뭐야? 에? 여름에 이제 내가 뭘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병화는 봄의 시간을 다 지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애가 밑에다가 이제 뭐 사오미를 못 갖고 뭐 인이나 지를 깔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생각은 이미 다 끝나갔는데 환경이 아직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죠. 생각과 행동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병진들. 생각은 이미 가부를 다 지나와서 지금 이 여름을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을 봄처럼 하라고 그러면 얘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가 되겠냐, 이게. 이런 병진이. 공부 못하지요. 이미 뭐, 제밥에 눈이 가고 지금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애지. 병진. 이해됐죠? 네. 누가 병진이에요? 애들 중에.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애들한테 병진 있어요, 없어요? 없, 없는데요. 경진. 경인 경진도 없는데. 경인, 경진이 연간 월간으로는 있죠. 월간에 저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일간이 경진인데요. 경진이잖아요. 네. 경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가불병정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근데 병진은 그래도 기다리기라도 하지. 언제 기다려? 오다 없어지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은 뭐야? 항상 배달 사고 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배달 사고. 오다가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병진보다 한 끗발 더 세겠지. 경진이. 네?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네. 세잖아. 한 끗발 세잖아. 이 사람은 여름도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경진일주잖아요. 네. 그럼 이
이 남편분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죠? 남편의 속마음이. 되게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너무 무서워. 와이프 무서워. 그러니까 진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와이프가 한마디만 하면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경진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한지 다 알고 있어. 난 네가 지난 봄에 뭘 했는데 네가 여름에 뭐 할 걸까 다 알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분들이 이런 심리 이런 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 뻔히 꿰뚫어보고 있는데. 뭐 사주명리에 뭐가 있어 다 필요 없어요. 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하는지 안다는 거죠. 경진들의 속성이 이제 그거야. 임진은 뭡니까? 임진은 임진이다. 임진. 어떤 여자가 임진일주자이가 생각은 아직 생각도 안 했는데 환경은 바뀌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뭐야? 맨날 허우적 거려.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런데 행동이 먼저 나오고 항상 뒷북치는 거야, 생각을. 먼저 막 웃어. 근데 왜 웃냐고 하면 웃는 이유를 몰라. 네. 이런 겁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뭐 간지 뭐 그런 게 보는 거는 이런 계절적 흐름으로 이렇게 봐주면은 되게 편해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무슨 일주는 뭐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얘가 그럼 갑인갑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죠. 니꺼 내꺼. 자기 계절에 딱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막 목소리 저요 막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인무진들은 뭐야? 주변 환경을 잘 살피는 사람들이야. 어느 타임에 이거 눈치 있게 만난 애들 있죠? 네. 어느 타임에 내가 나설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진들은 괜히 남들이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야 그거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찬물 끼얹는 거야. 야 그거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야 얘네들은 뭐 막 준비해. 야 그거 만들어봐도 맛없어. 돈 주고 사 먹어. 그럼 목 있는데 경금을 뭐라 그러지? 개새끼 그러지. 개자식. 이런 애들이 욕을 잘하는 거예요. 경진들이. 저희 욕을 잘하는 거 욕을. 선생님 욕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욕 잘하지. 욕 안 하겠어요. 그걸 감추니까 화병 오는 거지 이제. 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이를 악무니까 이 치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서 그거 자꾸 그걸 꽉 참았다는 거야. 이 사주 구조에 의해서 참았다는 거야. 왜? 임자니까. 표출을 못 시키는 거야. 어금니만 꽉 깨문 거야. 그냥 막 이만 팍팍 갈고. 이 경진들은요. 너 두고 보자야.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특히 경진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거를 내가 꼭 이루리라 그런 게 엄청 강합니다. 뭐 시작했으면요. 내 끝을 보리라. 어떤 방법을 이런 분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이 조금 꺼려하지. 남들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면은 그 사람들과 관계가 그렇게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접하는 거야. 저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릴 놈인가 아닌 놈인가를 금방 알아봐. 그러니까 좀 피곤해요. 이 경진들은 되게 피곤해요. 왜? 이 봄이라는 환경이 생뚱맞게 떨어지면서 얘네들의 요구사항을 다 캐치해서 그걸 바꿔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런 애들 모르고 이런 애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뭐 끌려오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뭐냐면 본인은 다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히덕거리고 웃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어 얘네들이. 네. 그게 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에요. 되게 답답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측은지심이 많지. 경진들이 측은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경술들은 측은지심이 없어요. 나 살기도 바빠요. 왜? 왜? 경술이니까 거기서 뭐예요? 내가 계속 나를 검증해야 되잖아. 그게 경술과 경진의 가장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하겠습니다. 네.